남의 돈을 뜯어내고 등쳐먹기 위해서 어떤 말이든 만들어냈던 전청조라는 인간, 심지어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답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실제로 약을 계속 먹었고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랬더니 힘겹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고 입에서 그러니까 피토를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때도 의심이 들었는데 근데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뭐 이게 진짜 사기꾼이면 뭐가 보이겠지였어요. 전청조가 남현희 씨한테 접근한 것은 올해 1월 9일입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한 때는 그로부터 약간 시간 지났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전청조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이른바 객혈, 피를 토하는 모습을 나중에 남현희 씨한테 보여주면서 자신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거짓말. 왜? 당연히 거짓말이죠. 지금 11월인데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시한부라는 말을 한 것도 다 이런 상황을 위한 연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 변호사님. 다 모든 게 사기를 위한 기망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한부라고 하면 애처롭게 여기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악용하면서 그것마저도 사기 수법으로 악용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이 중병을 진단받고 치료가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악용해서 또 사기를 행각을 펼친 정황도 공개가 됐습니다. MBN 단독 취재세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네.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남현희 씨 측에서 이 전청조의 추가 사기 행각을 폭로를 했습니다. 암에 걸린 남현희 씨 친척에게 병을 치료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전청조가 남현희 씨 고모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모부의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요. 이 딸은 얼마나 지금 아빠의 병을 치료하고 싶겠어요. 맞아요. 이 마음을 이 지극한 지푸라기로라도 잡고 싶은 이 효심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장님이 직접 움직여 주신다고 했으니 당일날 저희가 다 참가할 거고요. 병원에 제 개인 병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고요. 또 사이드로 봐줄 수 있는 의사들도 위암 전문의들로 세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한 사이클에 3억 정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지금 딱 들으면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모르고 저 통화를 들으면요. 최진범 교수님. 야, 어떤 인간이길래 병원에 자기 개인 병실이 있고 막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이 호텔도 아니고 자기 병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아픈 사람들도 순서대로 하는 거. 요즘은요, 병원도 맘대로 그냥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고 뭐 권력 있으니까 어디 좋은 데 가고 이럴 수도 없어요. 네. 오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 거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남현희 씨 고모부 같은 경우 암에 걸려 있어요. 딸 입장에서는 암에 걸린 아버지가 고쳐줄 수 있다는데 돈이 3억이든 5억이든 내려고 하지 않겠어.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아버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절박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만약에 누구든 이 상황이 되면요.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거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다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서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 고모부의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고칠 수 있다는 그 효심을 자극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네. 전청조라는 사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한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들여왔대요. 특수 기계도 들여왔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전청조의 저런 행태를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뭔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었다는 게 너무
악질이에요, 악질. 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너무 심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것은요. 별로 안심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저는요. 저 정도 사기를 친다는 건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랄까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인간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모습이 그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건 뭐 하는 코스프레예요. 뭐 이제 와서 후회된다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 월간지랑 인터뷰 안 했으면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안 닥치고 그냥 남현희 씨를 그냥 사기칠 수 있었고 등쳐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다 괜히 인터뷰했다 뭐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인간 왜 눈을 질끈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코스프레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이 인터뷰 내용을 왜 이제서 공개했을까요? 남현희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네. 자기 고모부의 딸, 즉 고종 사촌과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답니다. 아.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그런 대화도 했어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네. 다시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비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현희 씨 때문에 알게 된 사이 아닙니까? 남현희 씨 고종 사촌이 어떻게 전청조라는 사람 알았겠어요.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다 알릴 정도면 조금은 측근들에게도 귀띔을 해주거나 좀 하셨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전청조가 조금 전 들으신 남현희 씨 고종 사촌 말고도 남현희 씨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시한부 환자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어떤 분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를 한 건데 네. 그 제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전청조를 지난 3월 달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전청조가 네. 자기는 암 환자다, 시한부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네. 그래서 가깝게 지냈는데 네. 올해 2월 달에 전청조가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 주인한테 어디서 결제가 되면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 결제된 곳을 딱 보니까 병원이 아니라 백화점 명품 매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다른 사람 피해자한테 도와달라고 카드를 챙긴 다음에 병원비 낸다고 챙겼는데 긁은 게 명품 백화점 사는 그런 데였다.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진짜.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고 병원비 결제하라고 카드까지 내어준 그 마음, 네.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치품이란 사치품은 다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카드사에 요청해서 받은 영수증 내역을 보면요. 네. 2월 23일 피해자의 카드로 뭘 샀냐면요. 귀걸이를 샀는데 이게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아. 귀걸이 한 짝에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남들 돈을 사기쳐서 결제를 한 겁니다. 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24일에는요. 또 명품 매장으로 가는데요. 원피스 4벌에 대해서 512만 500원. 그러니까 옷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옷을 그냥 턱턱 산 거예요. 그걸 4벌이나 산 거예요. 같은 날 또 다른 매장에서는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로 보이는데 239만 원이나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아니 그러면 원피스를 4벌 그리고 캐리어도 구매하고 그러면 원피스 4벌은 유인경 평론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 자기가 다 입으려고 산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로 준 걸까요? 뭘까요 이거는? 남성으로 또 전환을 했다니까 본인 아닌 것 같고요. 어허. 남현희 씨에 대한 선물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2월 달에 저렇게 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1월 달에 남현희 씨랑 만났으면 한 달 뒤에 막 애정 공세와 뭔가 좋은 감정이 선물 있겠죠. 공세를 네네. 펼칠 텐데 네. 피해자가 전청조 씨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현희 씨다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그게 1,000만 원짜리 귀걸이도 원피스건 간에 이게 보니까요. 카드에 보면 적립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카드로 적립금 해주세요. 어느 뭐 백화점 가면 백화점 적립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포인트. 포인트. 거기에 남현희 씨로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보통 아무개 홍길동이 적립하려면 홍길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반드시 동행을 해서
남현희 씨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음. 전화번호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화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한부 생명의 환자의 치료비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명품 쇼핑에다가 뭐 귀걸이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카드로 했었는데요. 또 전청조 씨가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스페인 여행에 다녀와서 갚겠다. 아. 시한부 인생이 참 많이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는 아직도 갚지 않아서요. 피해자가 현재 할부금을 대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카드 내역 좀 보세요. 여러분, 저건 어떻게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전청조가 카드를 자기가 병원비 한다고 전청조 본인 병원비 한다고 동정심 유발해서 빌려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카드 내역이 어떻게 공개됐지? 당연하죠, 여러분. 그죠? 피해자의 카드니까 피해자한테 영수증이 뽑아보면 영수증 내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랬더니 원피스 4벌 512만 원, 캐리어 어디 여행 가려고 산지 몰라도 239만 원.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저런 인간이에요. 남의 돈으로 속된 말 다 등쳐먹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전청조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 통장에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석연치 않은 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전청조와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부부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전청조 측근에게 5억 원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거래 대금으로 3억 3천만 원이 사용됐고 1억 4천만 원은 남현희 계좌에 직접 입금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MBN이 확보한 남현희 입금 내역서에 따르면 네. 1억 4천만 원이 남 씨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 씨 측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 씨의 선물이었다면서 이 사정이 공범 성립 여부를 따지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남현희 씨 측 이 그래픽 여러분 같이 잘 읽어보세요. 입금된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남현희 씨 계좌에 입금된 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입금된 1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남현희 씨의 근로소득이래요. 일단 그것도 따져볼게요. 무슨 근로소득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남현희 씨의 근로소득이나 2천만 원 정당한 돈이냐 이거죠. 1억 2천만 원을 결과적으로 전청조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청조의 선물이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럼 이거는 이때 당시의 상황, 저 논리로, 남현희 씨의 논리로 보면 나는 그때까지 전청조가 재벌 3세인 줄 알았으니까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 저렇게 일반 서민이 아무리 선물이지만 대출금 갚으라고 천 몇백만 원을 줘도 큰 선물일 텐데 1억 2천만 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면 재벌 3세니까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 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할까요? 나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현희 씨 주장은 이걸 받을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1억 2천만 원 현금을 받은 것도 사기쳐서 얻은 수익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대출금 갚으라고 주는 일종의 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현희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마치 전청조가 숙주처럼 허브처럼 삼아서 자기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한테 계속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거를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속여서 거액을 투자받은 뒤에 뭐 담보대출도 갚으라고 돈 주고 수입차도 주고 명품도 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남현희 씨를 공범 의혹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가 정말 미필적으로라도 이 돈이 사기를 친 피해자들의 돈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결국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믿은 사실이 전청조가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투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술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남현희 씨에게 전청조가 무조건 함구하도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네. 그리고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호원들이 감시하도록 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그런 게 우리가 정리가 돼요? 그 이게 이제 남현희 씨를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고소한 부부께서 주장하신 거잖아요. 지난 6월에 전청조 측근에게 5억을 보냈는데 그 5억 중에 남현희 씨 명의의 벤틀리 거래 대금으로 3억 3천만 원이 사용됐고 어쨌든 이것도 남현희 씨를 위해 사용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천만 원은 남현희 씨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된 거잖아요. 피해자가 송금한 돈 5억이 그럼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6월이 그동안의 인터뷰를 다 종합해보면 6월이라는 시점은 남현희 씨가 정청조가 재벌 3세인 걸 여전히 모르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걸 아는 시점인가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남현희 씨는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차분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느 누가 이 세상에 3억 넘는 외제차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현금으로 물론 2천만 원 자기 근로소득이라 치죠. 그럼 1억 2천만 원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대출금 갚으라고. 어느 누가 1억 2천만 원을 대출금 갚으라고 선뜻 현금으로 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구심도 제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재벌 3세니까 재벌 3세라도 그렇죠.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럼 시청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재벌 3세한테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부분에 피해자분들은 이제 화딱지가 나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일단 지난 6월경 남현희 씨의 인식 상태는 남현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청조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 보일 수 있는데 만연히 믿고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이와 같은 기조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금을 상당액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심해볼 만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한 것은 아닌지를 반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단정은 하지 못합니다. 경력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경력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만 남현희 씨 측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사기 현장, 즉 투자를 논의하는 과정에 남현희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남현희 씨도 참석했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황상 남현희 씨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정황이라도 밝혀지게 되면 이때는 경력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경력을 몰랐다고선 치더라도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고지하거나 건물이 어느 정도 지었다고 고지하는 등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때는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경력을 몰랐다는 부분에만 집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가는 모양새와 분위기는 남의 측에서는 정말 몰랐어요. 난 진짜 내가 알았으면 그걸 받았겠어요. 이제 그런 하소연과 주장과 그리고 앞서 그 고종사촌 통화 내역도 뒤늦게 공개한 거 이제야 알았다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남의 씨는 자신은 전청조와 공범은 아닌데 전청조한테 공범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한 인물을 지목하기도 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청조의 어머니를 지목했습니다. 어머. 이건 물론 그 남현희 씨 측의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네, 주장이라는 네. 거 먼저 전제로 말씀을 근거는 드리고. 뭘까요, 그러면? 근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기억나시죠? 전청조 씨가 미국에 살다 왔다. 미국에서 태어났다. 네. 그럼 전화를 했다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바꿔줬는데 그 어머니가 뉴욕에서 태어난 거 맞다라고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때 우리 이제 막 상상력 동원했잖아요. 혹시 아까 그 검은 옷 입은 경호원들 다 돈 줘가면서 고용한 이른바 알바격이잖아요. 알바, 네, 그렇죠. 아르바이트된 대행격. 네. 그러면 보세요. 당시에 엄마, 나 미국에서 태어난 거 맞아 할 때 뉴욕이라고 답했을 때 그 전화 받았던 인물은 예. 대역이 아니라 진짜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남현희 측의 주장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거 확인해 생각하거든요. 보죠. 예, 저는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계획을 써서 예. 내가 비상 상황 때 전화를 하면 그럼 내가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해라고 미리 말 맞추실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네.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남현희 씨 측의 주장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전 청조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자기 엄마가 뭐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진실을 얘기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남현희 씨 주장은 전 청조가 자기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억대 투자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도 만약에 본인 전청조라는 사람이 본인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뭐 방법들, 예를 들면 신분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요즘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남현희 씨 측 주장은 전청조의 공범인데 그 공범은 전청조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어머니 계좌로 피해 자금, 사기를 친 피해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공범은 바로 전청조의 가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주장은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 짚어봤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그 6월이라는 시점이 5억 피해자가 5억을 송금한 시점이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냐 몰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전청조가 재벌 3세임을 믿었다는 건데 보세요. 전청조가 지난 7월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그런 어떤 카톡 내용이 뭐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네, 남현희 씨 측에서 자신이 전청조에게 받은 그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메시지가 7월 23일에 받은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가족력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뭐뭐뭐 이러면서 쭉 있고 가운데 전청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옆에 써 있는 건 이제 이 나이인 것으로 나이인 거 보이고 보네요. 아. 그래서 저 전청조 위아래로 있는 이름들이 실제 어떤 그룹의 그 오너 일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오너 일가의 일원이다. 위에 가족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뭐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는데 우리 가족한테 뭐 유전 같은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속인 거 같다는 것이고 저게 지금 7월 23일이잖아요. 저거 말고도 이 사태 초기에 또 알려졌던 게 있는데 네.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전청조가 자기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재벌 회장이라고 하면서 남현희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그게 공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 메시지 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적어도 8월까지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재벌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전청조는 지난 2월 달에 남현희 씨가 자기가 재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네네. 결국 전청조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 파라다이스 그룹입니다. 너무 다 알려지고 그 그룹 측에서도 정말 저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 성명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2세, 3세를 지칭하는 사기 범위가 여러 차례예요. 뭐 있었잖아요. 낸시 랭씨 말고 그렇죠. 중견 남성 연기자는 따님이 또 연인 관계였다고 했는데요. 아마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가족들이 많이 웹에 노출되지 않아서 만만하면 전시성을 가지면 다 이쪽으로 하는데 제발 정말 이렇게 휴대폰 아니라 프라이팬 하나 살 때도 다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제발 어딘가라면은 어떤 분이 좀 알아보시고요. 본인이 또 재벌 3세에 맞는 배우자인지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현희 씨 같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그렇게 사기에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남현희 씨는 지금 안타까워하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백함을 지금 막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사촌과 전청조가 나눈 통화 내용도 뒤늦게 알고 나서 이제 공개한 거예요. 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도.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이제 남현희 씨가 그런 걸 누차 말해왔잖아요. 전청조한테 받은 뭐 외제차, 고급 외제차 선물, 뭐 고가의 명품들 다 반환해서 피해자 구제 뭐 돕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받은 차량과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와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 과세 처분이 내려졌을 때 불복 심판 등을 거쳐서
재산상 이익이 남아있지 않음이 밝혀진다면 세금이 경감되거나 탕감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선 남현희 씨가 받은 벤틀리 차량 가격을 3억 8천만 원으로 볼 경우에 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세금이 7,600만 원인데 일부 감면받는 부분을 제외하면 6,600만 원 정도는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1억 4천만 원가량의 채무 변제, 모친 차량 및 조카 명품 시계, 선물 받은 명품백, 의류, 귀금속 등 일부 언론에서는 모두 대략 10억 원 상당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증여액이 10억 원 정도에 달한다면 증여세액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붙기 때문에 최대 2억 8,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함이 더 가중될 수는 있겠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이게 공복무로 뭐 연루됐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까지 이제 설치해서 이첩시켜서 수사를 맡겼잖아요. 오늘 국수본에서 뭔가 발표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적시해서 고소한 건이 한 건 더 추가가 돼서 총 두 건의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발표가 그래요. 됐습니다. 총 사기 혐의로 17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남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한 명만 고소를 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피해자들도 남현희 씨를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고소장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고소 사실이 통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기는 돈 때문에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 28억 사기 중에 10억이 넘는 돈이 지금 남 씨에게로 흘러간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를 해서 이 피해자들의 어떤 억울함이 풀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철저한 수사는요. 남현희 씨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